만약에 친구가 완전 생초보자인데 이걸 먼저 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좀 SNS 수익화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걸 뽑으라면 저는 이거예요. 일단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나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겸직할 수도 있고 또 한 번 익숙해지면 금방 끝나거든요. 오늘은 제 계정과 대행한 계정들 합쳐서 블로그 100개 이상, 유튜브 10개 이상, 인스타 5개 이상 해보면서 느낀 배운 시간 대비, 일한 시간 대비 가성비 있는 돈 되는 SNS 순위를 나열해보겠습니다. 사실 수익화라는 게 그 맛을 봐야 알거든요. 아, 이걸로 진짜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더 열심히 하던가 제대로 뭐 더 배워보던가 하는데 뭐 하자마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상 해도 생각보다 할 게 많다 보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제가 처음 SNS를 시작했던 8년 전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돈 된다는 방법을 모두 다 정리해봤어요. 1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각 마케팅 방법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설명하면서 순위를 매길 건데요. 시간 없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순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짠! 순위는 미리 공개하긴 했지만 아마 설명 안 들으시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고요. 이게 개인마다 현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 마저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각 파트별로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싶은 분들은 각 파트별 맨 처음 부분만 챕터별로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급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공부 기간, 들어가는 시간, 벌 수 있는 돈, 확장성 이렇게 4가지입니다. 공부 기간이나 들어가는 시간은 당연히 짧을수록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과 들어가는 시간 대비 벌 수 있는 돈의 확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공부 기간이 짧고 수익하고 나서도 매번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도 수익이 주기적으로 된다? 그럼 당연히 S급입니다. 이번에는 초반에 공부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일하는 시간도 좀 되죠? 그만큼 주기적인 수익과 확장성이 있다? 그럼 A급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공부하는 기간과 일하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수익이 주기적이지는 않고 그냥 한두 번 바짝 버는 거다? 그러면 B급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기간과 일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수입이 그냥 뭐 손에 안 보는 정도, 딱 이 정도다? 그러면 C급이고요. 공부 기간, 시간 다 오래 걸리는데 수익이 랜덤하다? 그럼 최악이죠? B급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블로그 파트부터 볼게요. 블로그만 순위를 매기면 이렇습니다. 먼저 왜 등급이 이런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각각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이어서 각각 방법이 뭔지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이거 각각이 뭔지 아시는 분은 설명만 듣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브랜드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는 수익화까지 짧으면 한두 달, 좀 긴 분들은 6개월 정도 걸려요.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되게 빠른 편이죠. 일하는 시간도 수익화 이후에 하나 쓰는데 한두 시간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수익도 초보자 기준으로 건당 5만원씩인데 보통 업체당 평균 8개에서 10개 뭐 이 정도는 쓰거든요. 그러면 40만원 정도를 매월 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시간이 더 된다, 그럼 업체를 늘리면 되겠죠? 그럼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가장 먼저 할 거라서 S급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브랜드 블로그를 가장 먼저 했고요. 그 다음 T스토리입니다. 구글 블로그라고도 불리는데요. 공부하는 기간과 일하는 시간 자체는 길진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뭐 원리만 이해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일하는 시간도 요즘 AI가 잘 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면 금방 씁니다. 근데 이게 수입이 주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뭔가를 구매해야 수입이 가장 큰데요. 여기서 단가가 높은 것들은 경쟁도 좀 치열하고 계속 글을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주기적으로 매달 얼마 이상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B등급으로 뒀습니다. 세 번째로 워드프레스예요. 사실 T스토리랑 원리는 똑같은데 배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물론 T스토리에 비해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초보자가 이걸 배워서 T스토리보다 더 나은 장점을 뽑기에는 그 기간도 무시 못하고요. 또 시작할 때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거 했다가 이거 너무 어렵다 싶어가지고 해지하는 데만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도 좀 랜덤하고요. 그래서 D등급입니다. 다음 네 번째,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공부할 건 없는데 사실 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는 않아요. 가서 체험하고 와서 블로그를 쓰는 거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솔직히 무시 못합니다. 뭐 수익으로 보면은 손해는 안 보는데 그렇다고 뭐 플러스 이득도 안 돼요. 특히나 확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엄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체험단을 정말 잘하면 수익이 되긴 하는데 생 초보자가 지금부터 한다면 최소 1년 이상, 그것도 정말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 의지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정도까지 가려면 블로그 자체를 처음부터 알고 키우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C등급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이해가 됐다, 그럼 바로 유튜브 챕터로 넘어가시고요. 이해 못하신 분들만 각각 뭐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블로그라고 하면 그냥 이런 블로그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블로그 말고도 블로그 수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뭐 유튜브, 인스타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도 다 종류별로 나눠놨어요. 각 방법별로 공부 기간이나 시간이 다르거든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판매, 광고.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는 그래서 앞에 판매형, 광고형이라고 아예 적어놨기도 하고요. 그럼 판매형, 광고형이 뭔지 봐볼게요. 일단 판매형은요, 말 그대로 뭔가를 팔아서 돈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팔 게 없다, 그러면 남의 SNS를 대신 운영해서 파는 걸 도와주고 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블로그에서는 브랜드 블로그고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는 판매형 유튜브, 판매형 인스타그램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대행해주는 걸 뭐 유튜브 대행, 블로그 대행, 인스타그램 대행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브랜드 블로그를 S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 블로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블로그 대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작성을 대행해준다는 거죠. 자영업자 분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블로그로 홍보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대신 써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생초보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블로그 하는 방법만 배우면 정확히 돈 받을 곳이 있고 글도 배운 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배운 시간 대비 수익화도 주기적이고 여러 업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어서 저는 S급이라고 한 거고요. 판매형 유튜브와 판매형 인스타도 보면은 똑같이 하는 건데요. 저처럼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는 이렇게 얼굴이 나와서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되게 많고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장단점이나 리뷰 같은 걸 영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쿠팡 링크가 있다거나 아예 유튜브 쇼핑을 통해서 구매가 되도록 걸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보통 6%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품을 파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는 공구라는 게 있어요. 이 공구라는 게 뭐냐면 공동 구매의 약자인데 인스타에서 아마 꽤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그 제품 쓰는 모습이나 영상 이런 거를 올린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얼마를 할인해서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필에 링크를 걸어 놓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아예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워낙 활성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예 이렇게 공동구매 전용 카톡방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수익화가 가능하냐?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인터넷 최저가로 1만원짜리 샤워기 필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파는 회사는 A라는 인플루언서에게 좀 더 싸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래 10,000원짜리지만 내가 너한테 한 개당 6,000원에 팔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되면 A 너한테도 개당 1,000원씩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샤워기 필터기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10,000원짜리를 고객한테 6,000원에 팔았죠? 근데 여기서 심지어 A한테 1,000원씩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5,000원에 판 것과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를 어떤 기간 안에 한 번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개당 마진이 적어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객은 싸게 사서 좋고 인플루언서도 돈을 벌어서 좋고 회사도 단기간에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요즘 진짜 많이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로 판매를 할 경우에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광고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봐볼게요. 광고형에는 블로그에서는 티스토리, 워드프레스가 있고요. 유튜브랑 인스타에서는 광고형 유튜브, 광고형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광고로 먹고 사는 거예요.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는 사실 블로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합쳐서 애드센스라고도 부르는데요. 티스토리 혹은 워드프레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그냥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몇 개 쓴 다음에 구글한테 심사를 받아요. 갑자기 여기서 구글의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둘의 목적은 내 블로그 글에다가 광고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유튜브랑 인스타도 바로 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요. 쇼츠 보면은 뭐가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유료 광고 포함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채널은 자기가 뭘 파는 건 아니지만 뭘 팔고 싶은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거를 자기 채널에 광고를 해주고 그 광고 비용을 받는 겁니다. 판매 수익과는 사실 관련 없이 그냥 쇼츠를 만들어주는 데에 대한 비용인 거죠. 뭐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도 이런 식으로 맛집 관련 내용을 쭉 올린 다음에요, 그냥 팔로워를 늘립니다. 쉽게 말하면 계정을 그냥 키우는 거죠. 그러면 나 여기 계정에다가 광고하고 싶어요 라는 문의들이 오는데요. 그러면 이걸 광고를 받아서 올려주는 형태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런 광고를 계속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채널들은 광고도 하지만 자기 거를 팔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유튜브랑 인스타 등급을 나눠볼게요. 유튜브, 인스타 순위표는 이렇습니다. 판매 수익을 받는 것보다 광고비를 받는 게 되게 깔끔하고 더 안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어떤 회사에서 나한테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한다는 건요, 그만큼 내 채널이 그 돈의 값어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광고주의 기대치는 거의 대부분 조회수입니다. 근데 아무리 SNS를 사실 잘해도 주기적으로 조회수를 잘 나오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광고도 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이 조금 너무 랜덤해요. 그리고 광고비를 받기까지는 구독자나 팔로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모으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모두 다 무조건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고요. 사실상 이거는 블로그 체험단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영상이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D급으로 뒀어요. 반면에 판매형은 랜덤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물론 뭘 파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얼굴 나오는 유튜브로는 강의를 팔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외에도 강아지 사료부터 화장품 뭐 이런 거를 유튜브로 다 팔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게 꼭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판매가 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이 주는 사람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걸 따라해서 저 진짜 됐어요 라고 유튜브로 후기를 올려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가 없는 채널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된다는 걸 아니까 이걸 다 대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를 판매하고 싶은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돈을 받고 그 회사의 채널, 그 회사의 유튜브 채널을 키워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이 회사한테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죠. 왜냐면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를 키워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 회사는 어차피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를 할 줄 모르는데 저한테 맡기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려면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팔리는지 이런 걸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공부 기간이 짧지는 않아요. 그리고 막상 일하는 시간도 블로그 말고 뭐 유튜브나 인스타처럼 아예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만큼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돈을 어차피 매달 대행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또 이걸 여러 업체를 맡는 경우에 확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이걸 총 합쳐서 A급을 줬습니다. 다만 이 A등급 안에는요, 공구는 포함하지 않아요. 판매형 안에서도 제가 공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구만 만약 따지면 C급입니다. 공구가 사실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생초보자 관점에서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일단 팔로워나 구독자를 모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공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제품을 찍어서 올리고 나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생초보자 입장에서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이것도 판매가 안 되면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정을 키워도 수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랜덤해서 저는 이거는 C급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등급을 봐볼게요. 나머지 순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S급이에요. 네이버 플레이스가 뭐냐면 네이버 지도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자영업자 분들이 자기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를 등록하고 관리를 하는 건데 처음에 세팅하는 시간 그리고 뭐 이후에 관리하는 시간 정도라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진 않고요. 근데 비용은 네이버 지도를 관리하는데 보통 처음 세팅 비용으로 30에서 50만 원 그리고 이후에 매달 관리하는 비용으로도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주기적이라 꽤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배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일하는 시간도 짧아서 가성비가 좋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거는 블로그를 할 줄 알아야 조금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랜드 블로그를 먼저 배우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구글 광고, 메타 광고, 네이버 광고예요. 이걸 다 합쳐서 퍼포먼스 광고라고 부르는데요.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에는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칸들이 있어요. 이런 광고를 대신 운영해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이걸 왜 대신 운영해주는지는 제가 돌렸던 광고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 일하는 시간 자체는 짧은데 대신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일단 주기적이고 여러 업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어서 A급으로 뒀어요. 이런 광고는 보통 광고하는 회사에서 광고비의 일정 %로 받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구글에 1,000만 원어치를 광고를 한다. 그러면 대행료로 10에서 15% 정도로 받습니다. 뭐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대행료는 광고비가 올라갈수록 사실 비율을 좀 조절해서 낮아지기는 하는데 보통은 그래도 한 10% 정도 때는 받기 때문에 가성비가 꽤나 있죠. 다만 배우는 데는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저는 처음에 브랜드 블로그부터 배워서 그걸 대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업체별로 단가를 높이고 싶어서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를 해주기 시작했고요. 근데 사실 이 브랜드 블로그랑 플레이스는 딱 지역 단위 자영업자 이 정도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더 다양한 업종을 맡고 싶다 보니까 그 뒤로 유튜브랑 인스타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저는 딱 이 순서대로 그냥 강의를 합니다. 일단 블로그랑 플레이스를 대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기가 되는 분들이 그 다음 걸 배워서 더 많은 업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죠. 사실 제가 등급을 정리할 때 잘 들어보면 결국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요. 뭔가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데 막상 나한테는 적용이 잘 안 돼요. 블로그로 돈 벌 수 있다는데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거는 방법별로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뭔가를 팔 수 있는 기술을 못 배우면 SNS건 뭐건 그냥 다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파는 기술을 배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제 강의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강의 팔고 욕먹고 싶지 않거든요. 여튼 그냥 이 영상에서는요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SNS는 결국 얼마짜리를 몇 명에게 몇 개나 팔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졌냐 이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블로그에서는 글로 얼마나 설득시켜서 문의를 하게 하느냐, 유튜브 인스타에서는 릴스나 사진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사고 싶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상 한 개로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요. 몇 년을 해도 1,000원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했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가성비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이런 등급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등급을 매긴 건 이런 모호한 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임의로 매겨본 거예요. 진짜 나한테 가장 가성비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려면 일단 이 SN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뭐가 뭔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영상 끝나고는 다시 한번 뭐가 나한테 제일 맞는지를 한번 다시 영상을 되짚어 보면서 순서를 정해보세요. 참고로 제가 마케팅 대행부업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과정으로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적어놨어요. 다른 수강생분들의 한 후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SNS 배우는 순서를 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